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면. 모자를 보았어. 존 클라센 글 그림, 서남이 옮김, 시공 중이여. 그러니까 아프지 마라. 사소한 질문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가져다주는 결핍. 사막을 거닐던 두 마리 거북이가 길에 떨어진 모자를 발견한다. 둘 다 잘 어울리지만 방법은 딱 한 가지야 라고 말하며 모자를 두고 떠난다. 정말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었을까? 모자를 소유가 아닌 활용의 측면으로 생각했다면 그냥 놔두고 못 본 걸로 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모자 하나를 두고 오늘은 내가 쓰고 내일 내가 쓰는 건 내 것인 동시에 내 것도 되지만 생각에 따라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 필요를 채울 수는 있지만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채울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 그 누구도 가지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차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 것이면 어떻고 내 것이 아니면 어떨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만큼이나 물질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활용의 측면으로 보면 더없이 풍족한 세상이지만 소유의 측면으로 보면 나날이 결핍이 늘어가는 세상이다. 풍요냐 결핍이냐는 결국 나의 선택일 뿐이다. 함께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사막의 모래알 같은. 한 친구는 꿈속에서 모자를 보고 있고 한 친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모자 주변을 맴돌고 있다. 누군가는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북이에게 답답함을 느끼고 누군가는 관계 안에서 양보는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누구도 갖지 않는 것이 진정한 배려이고 양보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관계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왠지 위태로워 보인다. 내가 갖고 싶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포기하는 것이 관계를 위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상대방도 갖고 싶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만큼이나 그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왜 네가 가져라고 기꺼이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아닌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면 함께라 말하지만 결국은 사막의 모래알 같은 관계일 뿐이다. 말의 울타리, 길들여짐, 스갱 아저씨의 염소, 알퐁스 도데 글, 에릭 바튀 그림, 강희진 옮김, 파랑새 어린이. 그러니까 아프지 마라. 사소한 질문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 숲에서도 여전히 스갱 아저씨의 염소. 그림책 스갱 아저씨의 염소는 자유를 꿈꾸는 어린 염소 블랑케트의 이야기다. 그런데 왜 제목이 염소 블랑케트가 아닌 스갱 아저씨의 염소일까? 스갱 아저씨는 이전에도 6마리의 염소를 잃었다. 모두가 울타리를 벗어나 산으로 달아났고 결국 늑대에게 잡아먹혔다. 스갱 아저씨의 7번째 염소 블랑케뜨도 울타리를 넘어 숲으로 갔다. 숲으로 간 블랑케뜨는 잠시라도 자유를 누렸을까? 그의 바람이 단순히 숲을 경험하는 것이었다면 그는 꿈을 이루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를 원했다면 그 또한 이루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숲으로 간 블랑케트에게 네가 바로 스갱 아저씨의 염소로구나 라고 한 늑대의 말처럼 그가 숲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스갱 아저씨의 염소였다. 숲에 가면 늑대를 만날 것이고 너는 늑대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라는 스갱 아저씨가 쳐놓은 한계, 그 울타리를 결코 벗어나지 못했다. 블랑케뜨는 왜 새벽까지만 버티기로 했을까? 만일 늑대를 피해 살아난 염소도 있었다고 너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더라면 블랑케뜨는 왜 사랑을 속삭이던 검은 영양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 만일 숲에 가면 멋진 짝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더라면
집으로 돌아가는 양떼를 바라보며 우울함을 느꼈을 때 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만일 숲에 가더라도 돌아오고 싶을 때 언제든 돌아오라고 말해 주었더라면. 말의 울타리, 길들여짐. 자신이 높은 곳에 올라섰기에 스갱 아저씨의 집과 자신이 살던 풀밭이 작아 보인 것도 모르고 자신이 이 세상만큼 커졌다고 생각하고 우쭐해질 만큼 깊은 사고와 판단이 어려웠던 블랑게트였기에 스갱 아저씨의 말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스갱 아저씨의 울타리를 벗어난 블랑게트처럼 우리도 나고 자란 부모의 집을 떠나는 순간이 온다. 그러나 집이라는 형태는 떠날 수 있지만 그간 들었던 말과 생각들은 여전히 나와 함께한다. 보이는 울타리보다 더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말의 울타리, 길들여짐이다. 울타리는 보호의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제한하고 가두는 틀이 되기도 한다. 부모의 기대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스며들고 때로는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든다. 그리고 그 울타리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진다. 자녀들에게 남겨줄 울타리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어떤 울타리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먼저 마주해야 한다. 날개를 꺾지 않는 어른. 우리 아이들이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 아닌 그 자신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어른이고 싶다. 그럼에도 내가 뱉은 말들은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 아이들의 삶을 조종할 것이다. 나의 품이 그들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나의 품을 떠나 자기만의 세상으로 떠났을 때 보다 더 자유롭게, 보다 더 아름답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날개를 꺾지 않는 어른이고 싶다. 그러다 잠깐 쉬고 싶어지는 그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스한 보금자리로 그렇게 남고 싶다.